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이제 해제 수순에 들어갔으니까 다음 시나리오를 그려볼 차례겠죠. 셧다운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면 그동안 발표되지 못했던 고용이나 CPI 등이 줄줄이 발표가 될 것인데 매크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좋지만 또 이렇게 한꺼번에 지표가 쏟아져 나오면 12월 FOMC 전망이 빈번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또 한 번 금리 전망이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환율도 부담 요인입니다. 이제 1,470원 턱 밑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외국인들 포지션을 보면 소폭이지만 매수, 결국 파생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내일이면 옵션 만기일이라 이날이 지나면 또 정상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의 핫 이슈는 비만입니다.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했는데 그 수혜를 G2G 바이오가 받는 모양새입니다. 인수에 실패한 노보노디스크나 여타 빅파마들이 이런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업을 찾아 나설 것이라 시장의 기대감 때문인데요. 이런 가능성에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기업, G2G 바이오가 탑인지 아니면 또 장기 지속형과 관련해서 또 다른 시나리오는 뭐가 있는지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모닝콜이 울리네요. 일어나서 썰점플러 가보시죠. 네, 수요일 아침입니다.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뉴욕 증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일단 뭐 여러 가지로 좀 TV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 버블에 대한 것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결국에 엔비디아 지분 전량을 소프트뱅크가 매각했다라는 소식에 지금 오늘도 다시 한번 어제 상승폭을 다 되돌려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버블론 다시 점화되는 걸까요? 그러기엔 또 다우지수는 상승을 해서요. 네, 사실은 저게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시가총액 대비하면은 8조라는 금액이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시총 대비 저게 크진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 그러면 네. 지금 AI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프트뱅크에서 저거를 다 팔았다? 이유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불안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어제 엔비디아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SMC 같은 경우도 뭐 10월 달에 매출 성장세가 조금 약간 둔화됐다 뭐 이런 느낌도 나왔어요. 뉴스가. 그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AI 고평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하필 이 타이밍에 지금 소프트뱅크에서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게 투심을 약간 건드렸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약간 센티를 건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반응을 했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왜 오픈 AI 투자하는데 하필 엔비디아를 팔았을까? 이건 풀리지 않은 약간 숙제입니다. 뭐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들의 사정이 있을 거고,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왜 하필 엔비디아였을까?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되고 나면은 해소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 하지만 약간 이로 인해서 뭔가 또 다른 소식들이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반도체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가장 고민인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외국인 다시 돌아왔는데 SK 하이닉스는 또 끊임없이 매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질문 드렸을 때도 외국인 수급을 좀 잘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었잖아요. 네. 투톱 전략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수급을 보면은 지금 뭐 하이닉스는 10월 달부터 계속 외국인들이 팔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최근에 외국인 기관 매수 들어오긴 했는데, 그럼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굳이 이 불안감 속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도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좀 기다려 보자.
예,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렇습니다. 예. 지금 워낙 좀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떠한 변동이 나오거나 어떠한 흐름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거의 100% 가까이 올랐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2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 대비 뭐 한 2, 30% 조정 받더라도 사실 그게 막 뭐 지금 고점에 사신 분들에겐 부담이 되지만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렇게 불안불안하고 막 말들이 많은 시기에 굳이 이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거나 비중을 늘리기보다도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비중을 줄였다가 엔비디아 실적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더라도 지금은 일단 무리하게 따라붙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당분간 뭐 횡보를 하거나 네. 또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돌파가 나오고 상승이 나오려면 또 뭔가 자극할 수 있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은 상황이니까 버블. 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결국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소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이건 신규 매수는 좀 보수적으로. 네, 신규는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비중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끌고 오셨다면은 네. 조금 익절하시면서 분할 매도 하시고 좀 물량 어느 정도 남겨놓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5천이거든요. 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의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줄여놓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혹시 중소형단도 비슷하게 보십니까? 사실 뭐 소캠 관련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이제 주셨잖아요. 아무래도 네. 밸류가 대장대보다는 좀 낮다라는 측면이었는데 의견 변경이 있으세요? 전 테스트 소켓 관련해서는 괜찮아요. 계속적으로 뭐 리노공업이랑 ISC랑 이런 종목군들은 네. 아직 덜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쪽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또 HBF라고 고대역폭 네네.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 지금 샌디스크랑 이러한 관련 종목군들, 그러니까 저장과 관련된 스토리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단기간에 정말 많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그런 스토리지와 관련된 기업들, 샌디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한번 시게이트라던가 이런 쪽으로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 결국에는 지금 PCB 기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인데 TLB 또 신택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네. 이제 지금 제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아직 덜 오른 종목 쪽으로 보시면 좋겠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프로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아직 덜 올랐어요. 근데 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 약간 이오테크닉스랑 결이 비슷한 어. 하지만 덜 오른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 패키징과 약간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 레이저와 관련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도 최근에 레이저에 대한 그 장비 기술이 부각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느낌, 그리고 아직 덜 올랐다 이런 점에서 굳이 찾자면은 이렇게 좀 덜 오른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텍 같은 기업은 삼전이나 SK 하이닉스처럼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까지 기다렸다가 뭐 이렇게 고민해 볼 것까지는 아닌 자리죠. 네, 지금 많이 안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라도 반도체를 못 사면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 굳이 이제 선택을 하자면 네네. 이제 프로텍이라던가 아니면은 테스트 소켓과 관련된 네. 그러니까 리노공업, ISC 이런 쪽으로 한번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양 대장과 또 소부장단의 전략, 투트랙 전략으로 저희가 꼼꼼히 짜봤고요. 이제 바이오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는 진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니까 주목을 받긴 하네요. 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플랫폼 기업 쪽은 아니고 비만입니다. 화이자가 결국 메세라 인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를 제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G2G 바이오 쪽으로 빅파마들의 시선이 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지금 G2G 바이오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D&D 파마텍이 네. 노보노랑 어떤 기술과 관련해서 지금 계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이라서 그런지 원픽으로 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계속 D&D를 원픽으로 주시겠어요? 아니면 시장이 보는 G2G나 인벤티지 랩 쪽으로
네, 골목 잡고 가보는 게 낫겠습니까? 이제 약간 분위기가 G2G 쪽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네. 지금 메세라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 화이자가 인수를 한다고 했다가 노보노가 끼어들면서 이제 경쟁이 비딩이 심화되면서 네. 이제 메세라 주가 올라가면서 D&D 파마텍 같이 간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D&D 파마텍이 메세라에다가 기술을 이전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메세라였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일단 이 화이자가 결정이 나면서 예. 세로 물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메세라가 빠지면서 D&D 파마텍도 조정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에보뮤니라는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했는데 네. 이 에보뮤는 에이프릴 바이오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보뮤 상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에이프릴 바이오도 신고가 찍고 새로 나온 거고 네.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 파마도 이뮤노반트가 M&A 그쵸.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다 비슷한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올랐다가 한올바이오 파마도 조정 나왔고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G2G 바이오는 왜 갑자기 얘가 왜 이렇게 올라왔냐. 베링거 인게라임이라는 또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링거 인게라임이랑 주사제 추가 개발을 한다라는 소식은 있었는데 기술 이전은 아직 안 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베링거 인게라임이랑 이 주사제 추가 개발하면서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과거에 인벤티지 랩이 베링거 인게라임이랑 이슈가 있었는데 실제로 뭔가 이루어진 게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대감은 G2G가 아니고 인벤티지 랩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벤티지 랩이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인벤티지 랩은 이 G2G 바이오 이전에 베링거 잘 안 인게라임이랑 됐기 있었는데 때문에? 예. 거기서 뭐 기술 이전이 된 게 아니고 어떤 같이 뭔가 협력해서 뭘 개발한다까지 과정이 못 갔어요. 근데 G2G 바이오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G2G 바이오가 넥스트 기술 이전 주다 이렇게 가버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계속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은 됩니다.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G2G를 계속 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요즘에 어렵죠? 보시면 알겠지만 네.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만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던 종목군들이 계속 가기 때문에 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G2G 바이오가 조금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네. 지금 자리는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이건 그렇죠. 보유자의 영역이겠죠. 네. 근데 신규로 좀 접근하시는 좀 네. 야수의 심장 가지신 분들은 야수의 심장.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근데 저는 예. 저 G2G 바이오가 뭔가 기술력이 뛰어난가 봐요. 어디 뭐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네. 저희가 뭐 그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어디가 더 좋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이 베링거 인게라임이라는 독일 제약사가 이 선택한 뭐 플랫폼을 이노 관련된 그 플랫폼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다 장기 지속이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베링거 인게라임이 인벤티지 랩 기술이 더 좋았다면 진작에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어떻게 결국 보면 G2G G2G 네요. 바이오 쪽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게 펩트론이지 않습니까? 네. 일레릴리랑 본 계약이 체결되면 이달 아니죠. 12월 안에는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최근에 카무루스라는 펩트론의 경쟁사가 임상 결과 좀 긍정적인 것들을 좀 도출해냈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좀 긴장을 했다. 펩트론이 좀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일랄릴리랑 또 잘 안 돼도 다른 기업들과 또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어서 또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그렇죠. 인벤티지 랩이랑 펩트론이 잘 안 되면 그 비슷한 느낌일 그러니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펩트론이 주가가 올라왔던 배경은 예. 그 기대감을 실어줬던 게 일라일릴리랑 그쵸, 릴리랑. 기술 이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네. 안 됐잖아요, 아직. 그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다른 기업들이 막 기술 이전을 그죠. 하기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펩트론 입장에서는 빨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펩트론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펩트론이 빨리 릴리랑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지치죠? 예. 근데 만약에 릴리랑 기술 이전이 진짜 안 되면은 이 실망감은 좀 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진짜 안 되면 이거는 정말 강하게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오히려 펩트론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그 군집 안에도 조금 빼놓는 게 낫겠네요. 네, 왜냐면은 일단 릴리랑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안 하면은 이게 조정이 안 많이 하면 안 나와요. 되는 왜냐면 거고. 그동안 주가 올라갔던 그쵸. 이유가 릴리랑 계약이었어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면은 네. 실망이 좀 크겠죠. 음. 그러면 좀
강하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우리가 꼭 장기 지속형에 국한되지 말고요. 네. 경구용이나 메시까지 같이 해가지고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예. 그죠? 뭐 이런 기업들 보는 건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기서 혼란스럽다 나는. 그렇죠. 장기 지속형 네. 너무 혼란스러워요.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막 몇몇 기업들이 우르락내리락 하는 거에 나는 예. 도저히 감을 못 잡겠다 하시면은 차라리 진짜로 한미약품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 좀 우리나라 안정적으로. 최초 국산 네. 그 지방 치료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 또 한미약품이라서 네. 쪽으로 보시면 좋겠고 일동제약은 약간 변동성이 또 워낙 또 크고 네. 하다 홀딩스도 보니까 있고, 예. 차라리 그냥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이면서 비만 치료 신약을 같이 하고 있는 한미약품이 네.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캐고 캐니까 마지막에는 알짜 기업으로 네. 한미약품을 꼽아주시네요. 예, 좋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제 끝으로는 지스타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목요일, 내일 이벤트가 많네요. 수능도 있고 지스타도 네. 있고. 이번에 보니까 NC소프트가 지스타의 또 신작을 출품하기 위해서 이를 갈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우리 이주원 부장님 자칭 겜돌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뭐 기대되는 신작이 있습니까? 주가랑 당연히 연동이 돼야겠죠. 일단 NC소프트가 지금 지스타에서 예. 하나 새로운 신작을 또 공개를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11월 19일 날 아이온2가 출시가 됩니다. 근데 저 아이온2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이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마어마한 게임이었다. 예, 강대. 과거의 1편이 어마어마한 게임이었고 네. 근데 지금 아이온2를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스마일게이트 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로스트아크와의 장르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이 안 돼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마일게이트라는 게임 회사가 크로스파이어랑 로스트아크라는 IP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크로스파이어는 약간 총 쏘는 그 FPS 게임입니다. 네. 그게 중국에서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스마일게이트에서 이제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이 잘 되는데 아이온2랑 장르가 겹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로스트아크가 24년도 매출이 4,400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2,000억이에요. 마진율이 50%죠. 오,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사가 이 정도 마진율을 가질 수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돈을 많이 버네요. 네, 네. 그만큼 뭐냐면 이게 이런 MMORPG 장르는 이런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어지니까 그게 BGM이랑 잘 돼가지고 네. 이런 마진율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NC소프트가 만약에 이 로스트아크 유저를 뺏어 올 수 있다면 이거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게임 흥행 가능성이 있지만 네.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NC소프트라는 가격을 주가만 딱 보면은 네.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아이온2가 흥행하게 될 경우에는 좀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트라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실적이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다만 NC나 넥슨이나 카카오게임즈나 4분기 또는 내년을 기대하자라는 얘기가 많고요. 이번에 잘 나온 넷마블이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별도의 신작 얘기는 없는 걸로 보이죠. 네, 네, 일단 그래서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 신작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게임주 주가 향방이 좀 갈릴 것 같거든요. NC는 근데 그럼 지금부터 조금 관심을 가져볼 때입니까? 네, 저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 주에 신작 예. 출시됐는데 평가가 안 좋고 흥행이 실패하면 그때 손절한다는 마인드로 약간. 네. 그럼 오히려 게임 어떻게 잘 되는지 보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보고 들어가면은 늦어요. 이미 올라가서 아, 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놓고 네. 나는 이 가격대에선 손절하겠다 딱 마음을 먹어놓고 좀 만약에 안 좋은 소리 나와서 눌리면은 팔고 올라오면 다시 사더라도 그렇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손실이 크게 나는 구간은 아니라서 네, 부담스럽지 사실 않다라는 거죠. 아래로 열려 있는 것보다 네. 올라갈 자리가 더 많아요. 왜냐면 룸이 더 많네요. 21년도 과거의 영광이었던 그 100만 원대에서 네. 지금 100만 주가 23만 원대 정도잖아요. 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룸이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에 지스타 모멘텀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게임쇼인데 국내에서는 늘 각광을 받지 못하던 게임주라서 어떻게 될지 이번엔 좀 분위기 다를지 궁금해지네요. 자, 저희가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어디에 맥점 두시겠어요? 저는
AI 모멘텀 안 붙어 있는 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묻어 있는 쪽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AI 랠리에 포함돼서 갔던 섹터들 말고요. 네. 그동안 AI 랠리에 포함되지 못하고 소외됐던, 예를 들면 피부 미용, 화장품. 예. 의료기기, 화장품은 지금 너무 많이 빠졌고 예. 그나마 클래시스가 어제 좀 의미 있는 반등 나왔거든요.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AI 랠리가 안 묻어 있는 게임이라던가 예. 이제 피부 미용이라던가 바이오라던가, 그러니까 AI 랠리에 포함되지 않았던 섹터 위주로 한번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클래시스는 실적이 잘 나왔고 그 다음 타자 뭐 기대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지금 뭐 파마리서치도 어제 많이 빠져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파마리서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요? 요즘에 보톡스에 떠오르는 강자인 대웅제약도 괜찮습니다. 아. 오히려 지금 휴젤은 맥을 못 추고 있는데 네. 나보타 중심으로 지금 대웅제약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파마리서치가 어제 또 급락이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화장품보다. 네. 어디까지나 조금 트레이딩인 거죠. 예, 일단 기술적 반등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고 네. 그동안 너무 못 갔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팁 다뤄봤습니다. 돈 말씀 주신 이주호 본부장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